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널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린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신데 준비했지만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경제방송이라서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 개인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전달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매일경제TV에서 투자의 눈에서 전력설비 내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시도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기업들이 미국의 노후된 전력 설비를 교체를 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죠. 대략적으로 1년 반이나 2년 이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빅테크 기업에다가 전력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했죠. 우리 절대 그 지방에 있는 이런 국민들하고 같이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에 대한 전기세를 내지 않겠다. 너들이 쓰는 전기세는 너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반다고 있는 것은 원전입니다. 근데 이 뉴스는 이 전력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전력섭일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잘 나올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이 뉴스에 제가 두 가지 뉴스를 더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뉴스 이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다발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질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세 곳이 드론 공격을 피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를 공격 못하고 있지만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건설한 시설물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 하나가 이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동 지역에다 건설해 놨는데 그 중동 지역 세 곳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파괴됐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를 복구하기 위한 전력 설비가 필요한데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이 군사작전의 여파로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세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런 분야에 인해서 디지털 인프라 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 두 곳, 바레인 한 곳에 대해서 직접 타격과 근접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커버는 누가 할 것인가? 물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캐터필러가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인 복구에 참여를 하겠지만 그를 도와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 뉴스를 그냥 참고만 할게요. 뭐 엄청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브라질과의 의료 MOU를 체결을 한다고 해서 그 낙수 효과를 얼마나 얻을 것이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수혜가 있냐 없냐를 하면 있다인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드라마틱한 어메이징한 그런 실적을 갖다 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뉴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전략시장이 매년 15에서 20%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들어서 매년 전력 사용량과 전력 수요량이 15%가량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증설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 전력 설비 기업들이 이 캄보디아에다 손을 내밀었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 같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일단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일진전기도 하필이면 저번에 현대건설과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LS엘리틱과 산일전기가 일진전기가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기업들은 이미 제가 과거 영상에 찍었으니까 그 과거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유심히 볼 종목은 H현대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에요. 일단 H현대엘렉트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효성중공업 다소 좀 냉소적으로 보이는데, 이 리포트에서 꽤나 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H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 뉴스가 나왔어요. H현대엘렉트릭 AI 북미 전력망 교체 호재로 독보적인 성장 궤도 진입. 일단은 H현대엘렉트릭의 수주가 괜찮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 인공지능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제조업의 마진율 상승을 파괴했다. 맞죠? H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에 실제 호실적도 맞지만 마진폭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5% 이상 나오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이 전력설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15에서 20%로 기준 5%에서 15에서 20%까지 끌고 올랐기 때문에 굉장한 낙수효과를 얻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붐과 북미 전력망 노후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나면서 단순한 기기의 주줍수를 넘어서 에너지 대전 시대의 슈퍼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H현대엘렉트릭 차트 좀 볼게요. 일단 H현대엘렉트릭도 지정적 리스크를 완전히 이겨내지를 못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꽤나 빨리 이러한 모습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입표가 30.18, PBR이 2.70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재무가치 기준했을 때 부담스러운 거 맞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가치 투자 종목으로 움직일 것이냐, 여전히 성장주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체크해봤을 때 후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H현대엘렉트릭은 단순 퍼랑 PBR만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맞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도 보여줄 시적 퍼포먼스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 기업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과 PBR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 위치도 괜찮죠.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21선 지지하는 모습인데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겪었던 지적적 리스크로 발생했던 강한 수급보다는 안정화를 찾으면서 현 위치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H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미 99만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한 주당 주가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도 H현대엘렉트릭을 4주 이상 사기가 좀 버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주 정도만 매수를 하고, 요 아랫단에서 2주, 3주, 4주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공략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H현대엘렉트릭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점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볼게요. 효성중공업도 이 효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산업에서 전력설비가 갖고 있는 매출이 30%이고 나머지 70%는 플랜트이기 때문에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이렇게 좀 비슷해 볼 것 같아요. 어떤 인프라 건설이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 70% 차지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재밌게도 전력설비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설비가 수출이 많이 돼가지고 이 30에서 30% 넘게 이제 매출 비중 증가했을 때는 효성중공업 더 이상 인프라 건설 관련 종목이 아니고 전력설비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원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효성중공업 이익성장이 가시성이 주목이 되고 있다. 목표가 상향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단가 수주분에 대한 매출 전환과 증설 변격화에 따른 이익성장 가시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목표가 상황인데, 어제 보니까 종목상당 방송을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목표가 상향이 됐는데 왜 주가는 못 움직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귀여운 종목이죠. 어떤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가 상향한다고 했을 때 주가 100% 그에 맞게 움직이면 과연 그 누가 손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참고하되 목표가를 선정을 하되 이 목표가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보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 리포트가 정말 맞출지, 이런 것들은 수급동의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그 질문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 보고서에서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의 상단과 하단수의 동시 대응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 경쟁사 대비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네요. 요분 개인적으로 제가 좀 팬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아나운서 하실 때부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국면이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이분을 좋게 봐도 그게 사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중공업 볼게요. 자, 일단 효성중공업의 12개월 산입퍼가 25.07이고 H현대 일렉트릭이 12개월 산입퍼가 30.18, 그 다음에 산일전기가 18.29, 그 다음에 일진전기가 21.41, 그 다음에 재룡전기가 산출이 안 돼요. 그렇군요. H현대 일렉트릭이 30.18, LX 일렉트릭이 38.18, 효성중공업이 29.07인데 H현대 일렉트릭보다는 저평가인데 주가 수익비율이 5차인데 이게 저평가 매력이 있나? 일단 산일전기나 일진전기에 비해서는 퍼가 살짝 높은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 효성중공업이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리포트에 쓰여 있으니까 일단은 인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기술적 위치가 괜찮죠. 3근연수 음봉 나와주고 있지만 기관 순매도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들어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근데 외국인 순매수보다는 개인 순매수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된다. 일단 근데 저는 사실 효성중공업을 매수할 바는 산일전기나 일진전기를 매수를 할 거예요. 그다음 일진전기나 대한전선이나 산일전기 매수를 하고 H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단은 우리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는 매수하기 조금 부담된다. 근데 막 내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효성중공업도 한 2주 정도 살 수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효성중공업 권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난 투자금 3천만 원이 안 돼가지고 요런 50만 원이 넘는 종목은 내가 4주 이상 사기가 어렵다 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안주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요로 혹은 퍼플이 손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